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임동 주민들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전방 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부지가 부동산 개발업체에 매각된 지 3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사전협상 단계에 머무르다 보니 혹여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방 일신방직 부지 주변에 플래카드들이 걸렸습니다. 무산의 도시라는 과격한 표현부터 언제까지 개발을 미룰 것이냐는 강한 반문도 담겼습니다. 플래카드 40여 장을 내건 것은 다름 아닌 광주 임동 주민들. 부동산 개발업체의 매입 소식에 낙후 지역의 발전을 기대했지만 3년째 진전이 없자 결국 행동에 나선 겁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기력감과 좌절, 우리 광주광역시로 발전이 없다. 대외적으로는 어떤 회사가 과연 광주광역시에 이러한 개발권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전방 일신방직 부지의 행정 절차는 여전히 사전협상 단계에 묶여 있습니다. 공장 부지를 상업 주거용지로 변경할 경우 얻게 될 이익금을 미리 산정해 공공기여를 받는데 그 비율을 놓고 사업자와 광주시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곳곳에서 대규모 상업시설 개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협상이 지연될 경우 아예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과 면담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 향상과 방직 인근 주택에 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는 이번 달 내로 공공기여 비율을 최종 확정하는 등 협상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11월까지 공동자문위원회를 마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었다 보니 또다시 개발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을까 임동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어제 광주 지하철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만 지난 6월에 이어 벌써 두 번째입니다. 당시에도 같은 사고로 전기가 끊기고 상가가 침수되면서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상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입니다. 도로 한복판에서 물이 분수처럼 솟구칩니다. 차량들은 울타리 바깥으로 우회해 지나갑니다. 어제 광주 서구의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됐습니다. 상수도관이 파열된 현장입니다. 하루가 지났지만 여전히 배수 펌프가 설치돼 있고 흘러넘친 물이 곳곳에 넘쳐 있습니다. 지난 6월 상수도관이 파손돼 물폭탄이 쏟아진 곳에서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인근 상가들에는 한동안 물 공급이 끊겼고 흙탕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눈앞에서 다시 터진 사고에 불안함을 호소합니다. 우리 너무 힘들죠. 진짜 우리 처음부터 힘들었는데 날마다 매연에 시끄럽고 공사하고 매일 물 터지고. 3개월 전 사고로 1층 카페 등은 내부 수리를 위해 한 달 가까이 영업을 쉬어야 했습니다. 인근 11곳의 상가에서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모른다. 계속 하시다가 저희가 다 전화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하니까 그때서야 지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 보상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광주시는 뒤늦게 복구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반복되는 사고에도 상인들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듣지 못해 답답한 심경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지역 국회의원들도 앞다퉈 이를 환영하며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구속 위기를 넘긴 이재명 대표 체제가 급속히 강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천이 다가올수록 갈등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뒤 광주 전남 의원들의 검찰 수사 규탄과 통합 강조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 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송갑석 의원은 영장 기각 뒤 자신의 SNS에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는 강도 높은 쇄신과 통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병훈 의원도 같은 날 이 대표의 무사복귀를 환영하며 빠른 건강 회복을 기원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영장 기각 뒤 빠르게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무게추가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KBC 취재에서 광주 전남 민주당 소속 17명의 의원 가운데 체포동의안 부결 입장을 공개적으로 낸 의원은 11명, 비공개를 전제로 2명의 의원은 부결 입장을 냈고 나머지 4명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진단도 많습니다. 원외 친명 조직을 중심으로 중진 험지출 만원과 호남 의원 물갈이론 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이제 당 내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공천이 다가올수록 지금의 통합 모습보다는 갈등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복귀하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복귀할 이재명 대표가 친명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며 입지가 축소된 이른바 체포동의안 찬성파인 비명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나타낼까요? 정치권에서는 비명계를 포용하고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둘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열린 민주당의 첫 최고위원 회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강서구 현장 최고위원 회의인 만큼 진규훈 후보에 대한 지지 호소가 줄을 잃었고 비명계 색출에 대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당론 결정이 주요 현안이었다고 하더라도 의총에서도 당내 가결파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게 꼭 필요하다. 전혀 딴 이야기가 안 나왔고 상당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화합해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재명 당대표는 단식 후유증 회복 치료를 끝내고 다음 주 초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른바 비명계, 가결파를 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계파 갈등이 커지는 것이 이득될 것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호남의 친명계 A 의원도 당내는 정치적 입장차를 이해하자는 분위기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B 의원도 가결파 색출보다는 당내 화합을 바라는 여론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원외를 중심으로 비명계에 대한 압박은 여전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찬성 투표를 밝힌 분들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들어가야 하며 스스로 용퇴하는 게 맞다고 압박했습니다. 이 대표가 복귀한 뒤 내부 통합에 방점을 둔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표면적으로 품는 모양새에 그칠지 실질적 통합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대한항공의 여수에서 제주 항공 노선이 이달 말 재개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국회의원은 대한항공이 오는 29일부터 여수에서 제주 항공 노선에 140석 규모의 항공기를 하루 한 번, 일주일에 7번 운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는 오후 1시 45분에 출발해 여수에 2시 45분에 도착하며 여수에서는 3시 25분에 출발해 4시 25분에 제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2024학년도 광주 지역 공립중등교사를 19개 과목에서 55명을 뽑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나이스 온라인 교직원 채용 시스템을 통해 19개 과목 55명 모집을 공고했으며 임용 1차 시험은 오는 11월 25일에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차 시험은 내년 1월 17일과 23일, 24일에 각각 실기시험과 수업 실현, 교직 적성 심층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모집 인원은 지난해 14개 과목 45명에 비해 10명이 증가했습니다. 여수 신도심 장례식장 신축 사업 부지가 계약서상 종합병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가 입수한 여수 웅천지구 의료시설 영지 매매 계약서를 보면 병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동안 토지를 종합병원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여수시는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수시는 지구 단위 계획상 종합병원 신축만 가능한 웅천 의료시설 용지에 병원 측의 요청에 따라 장례식장 단독 건립을 추진하면서 용도 변경 특혜를 줄여 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남 지역에서 무단 이탈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7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7월까지 전남에서만 무려 74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94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수가 확대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인력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영광의 한 폐플라스틱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화재가 12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0분쯤 영광군 군서농공단지의 한 제조업체 공터에서 불이 나 쌓여있던 폐플라스틱 100톤과 인근 가건물 2동을 태운 뒤 화재 발생 12시간 만인 낮 12시 30분쯤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피해 규모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곡성에서 집단 식중독을 발생시킨 급식 납품업체에서 위생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고는 식중독을 일으킨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리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미실시와 식재료 등 위생 취급 기준 위반 등을 적발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6일 곡성군 9개 회사 직원 142명은 해당 업체의 도시락을 먹은 뒤 구토와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의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컨트롤타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시행된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각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광주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하고 각종 계획 심의 등 법적 부여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역시 위촉직 위원 18명, 당연직 위원 2명 등 총 2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을 가진 뒤 곧바로 회의를 열어 전라남도 지방시대 계획과 초광역권 발전 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체류형 산림휴양시설인 기찬 자연휴양림이 오늘 영암에 문을 열었습니다. 영암군 미안면 곤미현에 들어선 기찬 자연휴양림은 46헥타르의 광활한 면적에 숲속 숙박동 10동과 야영데크 5개소, 피크닉장 등이 갖춰져 있고 생태숲과 유아숲 체험원도 운영됩니다. 광주에서만 5곳의 터널이 가연성 방음터널 교체 대상이지만 예산 문제로 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조호섭 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 위험이 높은 폴리메타크릴 산메틸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은 광주에서만 산월, 우산, 광암 고가차도 등 모두 5곳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연내 교체가 어려운 상태라 재난 대책이 공년불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